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에 만나는 컬처팝. 오늘은 군함도가 전체 영화 스크린을 독점하고 있다. 그래서 첫날 97만 명, 이튿날 이제 58만 명 해서 상영 이틀 만에 155만 명이 봤다. 그러는데요. 이 영화가 CJ가 투자하고 배급을 합니다. 그런데 제작비가 순 제작비가 220억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여기에 영화 홍보비가 한 80억이면 전체 영화 한마디로 제작비는 30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900만 명 이상이 봐야 이 영화가 손익분기점이 될 거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지금 커다란 비판에 사로잡혀 있는데요. 독립영화를 제작해온 민병훈이라는 감독, 이 감독이 제대로 미쳤다. 군함도 스크린 수가 첫날 2168개다 라고 페이스북에 이야기를 하면서 대한민국 전체 영화관 스크린 수가 2500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CJ가 투자 배급을 맡은 영화에 CJ CGV에서 거의 대부분의 스크린을 972개의 스크린을 이 영화에만 밀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역대 상영된 영화 중에서 2000개를 넘는 스크린에 상영한 영화가 하나도 없었는데요. 정말 대단한 밀어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날 2168개 스크린에서 하루 종일 상영한 횟수까지 합치면 9700회를 했다는 겁니다. 꽉 찼다 하면 176만 명이고 70%만 들어갔다 해도 100만 명이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덩케르크를 비롯해서 다른 괜찮은 영화를 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죄다 하루 종일 상영관은 1관부터 요즘 8관, 7관, 11관 이렇지 않습니까? 한두 개 관에 서로 작은 영화들을 교차 상영하거나 이 한 개 영화만 상영하고 나머지는 극장에 가면 즉시 기다리지 않고 볼 수 있는 영화는 군함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과거 류승환 감독이 독립영화부터 시작을 해서 항상 아웃사이더 영화들을 제작해 오다가 이제 몇 년 전에 부당거래부터 시작을 해서 그야말로 블록버스터 감독이 되었고 얼마 전에 베테랑이라는 영화로 1300만 명을 동원한 흥행 감독이 되었는데요. 자, 과거 류승환 감독이 본인이 한마디로 저예산 영화를 제작을 할 때 한국 영화계가 이런 식으로 영화 싹쓸이 몰아주기를 해서는 희망이 있겠는가 했는데 이제 본인이 그런 형태의 한마디로 수혜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화가 지금 과연 잘 만든 영화냐? 자, 이 영화는 군함도의 3분의 2쯤 되는 크기에 66,000평방미터의 세트장을 만들어서 실제로 영화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아마 한국 영화 중에 이렇게 돈이 많이 투자되어서 들어간 영화가 없을 거예요. 반일 영화고 한일 영화다 보니까 이 영화에 중국 자본이 상당히 투입되어 있다. 그래서 한류 스타 송중기가 들어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영화는 송중기를 비롯해서 이 영화의 송중기는 미국의 이 첩보부대 OS에서의 광복군에서 파견된 요원으로 잘 아시다시피 군함도라는 것은 일본이 일제시대의 작은 섬에 그 지하에 어마어마한 석탄이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 강제 징용을 해가서 그 노동자들을 이 석탄을 캐게 하면서 열악한 처우를 해서 100여 명 이상이 죽었다. 이런 영화였죠. 그런데 사실 2015년에 일본이 이 섬을 작은 섬에 하나의 도시가 서 있는 매우 기괴한 모습을 일본의 산업화 시대의 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관철시키면서 섬이 관광지가 되다시피 하면서 이 섬이 유명해지고 한국 내에는 어떻게 자신들의 강제징용이라는
한국인에 대한 학대와 차별, 이런 혹사를 시킨 이런 부분들을 문화유산으로 지적할 수 있냐 해서 우리는 반대를 해왔죠. 얼마 전에 우리가 이 일과 관련해서 또 망신을 한번 당했는데요. 독도 문제에 앞장을 서서 이 미국에 광고를 내고 하던 서경덕 교수라고 성신여대 교수가 있었죠. 자, 이분이 이런데 앞장서는 건 좋은데 일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전에도 구설수가 좀 있었는데요. 타임스퀘어에 군함도 광부를 이렇게 광고를 냈는데, 타임스퀘어에 있는 이 이 광고판에 여기에 15초짜리 영상이 올랐는데, 거기에 군함도 광부라고 소개된 사람이 한국의 강제징용자가 아니라 일본인 사진을 잘못 썼어요. 사과를 하고 망신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자, 어떻거나 이 영화는 이 이틀간 상영 횟수에서 전체 이 상영관이 18,440개인데 한국 영화에 1,174개, 55.2%의 점유율을 이렇게 했습니다. 스크린 점유율을요. 자, 그러면서 이 영화가 지금 다른 영화들을 죽이는 역할을 한국의 재벌 엔터테인먼트가 투자하고 영화 체인을 갖고 있는 이런 배급사가 하게 되면서 이틀 만에 155명의 역대 이 오프닝 기록 중에서 최고를 기록했는데, 그 배경에는 CJ가 자신의 이 배급을 맡으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극장에 죄다 군함도만 틀고, 또 CJ뿐만 아니라 한국의 3대 극장이 메가박스, 롯데앤시네마 이 세 개지 않습니까? 이 세 개의 협조를 구해서 이 세 개가 이걸 다 틀어 제끼니까 최대의 관객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영화가 잘 만들었느냐? 그런데 지금 영화 네이버에서는 별점 테러를 당해가지고 4.9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점 만점이에요. 저도 이 영화가 그 정도는 더 될 거다 하지만은 한 6점대 영화밖에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를 보고 온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들이 완전히 그 애국심 마케팅, 과거에 심형래가 더워를 만들어서 1000만 영화를 한다 할 때 애국심에 호소한다 해서 영화를 애국심으로 볼 거냐, 우리도 미국 같은 이런 거대한 컬러 그래픽 영화를 만들 수 있다 해서 비판 논쟁이 되었는데요. 애국 마케팅을 한다, 국뽕 영화다, 신파 영화다 이럽니다. 국뽕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고 좀 있다가 당시 CJ가 고생을 좀 할 때 CJ의 간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지요. 너네들은 왜 좌파 성향의 영화들만 지난 2012년 대선 말기에 제작을 해서 그렇게 시끄러웠냐.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는 말은 꼭 그런 건 아닌데, 광해라는 영화 개봉 시기가 그렇게 대선 시기와 맞물리고 대선 후보들이 보게 되면서 자신들이 오해를 받아서 그렇게 됐다. 그러면서 저하고 만났던 그 사람은 물러나라 해가지고 그 며칠 뒤에 물러나더만요.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제 보수 정권에 맞는 컬러의 영화를 제작하고 있다면서 그때 명량하고 국제시장을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듣고 좀 기가 찼는데, 아니 영화는 예술이라서 보수고 진보고 관계없이 영화의 정치 색채는요 과도하게 넣을 게 아니라 그냥 상식적 수준에서 넣어야 되는 거고, 어떻게 영화 제작이나 영화의 컬러를 정권이 바뀌는 데 따라 그렇게 그때 다르게 정치에 이용하면 되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말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컬러를 맞추던 CJ에서 이번에는 또 정권이 또 넘어가니까 이제 뭡니까, 요즘 제작되는 영화들 보면 무슨 택시 운전사, 모범 시민부터 해서 과거의 그 어떤 유신 시대, 또 군사 독재 시대에 대한 비판을 영화에서 담고 있는 영화들이 많은데요. 이 영화도 결국은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반미 반일, 촛불시 이러니까 이 영화에 느닷없이 촛불 들고 징용 광부들이 일본에 항의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좀 신파도 억지 감동도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당시에 어떻게 이 한마디로 군함도라는 섬에 갇혀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을 했다라는 광부들이 촛불을 어디에서 구해가지고 촛불 시위를 한다는 겁니까? 대한민국에 그 시대에도 촛불 시위를 하는 버릇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실제 역사에 있지도 않았던 군함도에 끌려간 징용자 중에서 한국의 독립 지도자가 있었고 이경영이 그 역할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송중기가 미국의 OSS 요원으로 그 이경영을 이렇게 구출하기 위해서 군함도에 가서 한국 징용 노동자들을 상대로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고 탈출하는 장면을 담았다는데 군함도에서 탈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다 가운데 섬에 어떻게 탈출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뭐 구출 작전이니 무슨 뭐 촛불 시인이는 다 역사에 없는 역사 왜곡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보고 역사를 왜곡한다면서 아무리 영화를 만들더라도 사실과 관련되는 영화로 그 사실의 힘을 또 예국심에 호소하면서 영화 흥행을 하려고 한다면 있지도 않은 영웅주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 왜곡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화면만 화려하고 그 다음에 황정민도 나오고 소지섭도 나오고 이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면서 화려하게 판타지의 세계를 이렇게 펼쳐놨지만은 전부 오바고 한마디로 실망이다. 억지 감동이다. 이 영화에 왜 촛불이 들어가냐? 이따위로 만들어 놓고는 애국심 호소하냐? 그리고 군함도 영화 망해야 된다. 역사 영화 국민을 갖다가 영화로 교육시켜서 개돼지로 만들려고 하느냐? 역사를 우리가 왜곡하는 거 아니냐? 돈맛을 좀 보더니만 환장을 했냐? 자, 베테랑 영화 찍을 때는 재벌을 비판하더니만 이제 재벌 돈 받아서 영화를 이따위로 만드냐? 덩케르크라는 영화를 못 보게 하려고 스크린 독점을 하느냐? 어떻게 역사를 영화가 이렇게 망칠 수 있느냐? 슬로우 모션에다가 수시로 놓는 그 고함 지르는 소리에 그리고 쾅쾅 울리는 음악에 끌리는 얼굴에 그리고 이 징용 와서 몇 달 며칠을 굶어 가지고 다들 흙이 져서 몸이 다 한마디로 기아 상태에 헤매야 될 건데 복근이 아주 그냥 상체가 우람한 배우들이 우통을 벗고 다니고 툭 하면 살아서 돌아가더라고 이 시도 때도 안 맞는 이야기를 하면서 촛불을 들고 그 일본 전범기를 갖다가 과감하게 찍고 정말 어이가 좀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별 한 개를 때리면서 이 스크린 독점에 대한 부분들을 강하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영화 체인은 아까 말한 CGV, CJ 거고 롯데시네마, 롯데 거고 하나는 메가박스 이 세 개가 다죠. 나머지는 그냥 작은 영화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작은 극장들이 몇 개 있어요. 극장들은 이 세 군데서 거의 다 지배하고 그 다음에 영화 이 투자 배급사는 CJ, 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 뉴라는 이런 4개의 영화사가 또 지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요. 당시 그 한 30년 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미국이 한국에 이제 영화 직배를 하겠다고 미국 영화 제작 배급사들이 한국에 직접 배급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고 그때 아마 첫 영화가 위험한 정사라는 영화였을 거예요. 직접 배급한 부분이요. 그러면서 한국의 스크린 쿼터 제도를 없애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스크린 쿼터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영화 전체 영화 중에서 한국 영화를 몇 개를 의무적으로 몇 프로를 상영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자유롭게 서로 무역을 하려고 하면 영화도 마찬가지로 국산 영화를 의무적으로 스크린 쿼터로 틀어서는 되냐 해서 미국이 요구하고 한국에서 감독이나 영화 제작자들, 영화 감독들이 머리도 깎고 심지어 극장에 뱀도 풀어가지고 구속도 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유명 영화 배우들이 한국 배우들이 길거리에 머리띠를 싸매고 데모를 하러 나서는 장관이 벌어졌는데요. 그때 한국 영화계는 미국 영화가 이렇게 한국 영화를 지배해버리면 한국 영화가 다 죽는다. 그래서 스크린 쿼터를 통해서 일정하게 한국 영화를 의무 상영하게 해서
한국 영화 산업도 살려야 될 거 아니냐 해서 국민들 다수의 지지를 받았고 진보 진영의 지지도 받았습니다. 특히 뭐 영화계는 대부분 좌파 진영이니까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스크린 쿼터 사수 투쟁을 하던 한국 영화계가요, 요즘은요, 미국 영화에 의한 스크린 쿼터가 아니라 지금 뭐 덩크레크나 이런 미국의 일종의 한마디로 블록버스터에 가까운 영화죠. 물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이 영화는 대형 흥행 영화로 만든 것은 아니지만은 영화 전체의 제작이나 스케일 이런 규모로 봤을 때 일종의 큰 영화입니다. 근데 이런 영화가 한국에 들어와서 흥행도 한 200만 명에 가고 있는데 잘 만든 영화예요. 그런데 이런 영화를 지금 한국 영화가 일종의 자발적 스크린 커트를 통해 가지고 영화관 전체에 한 60%를 한 영화로 틀어버리니까 이 영화뿐만 아니라 다른 작은 한국 영화들이 다 지금 상영이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얼마 전에 개훈방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개를 훔치는 무슨 방법인가 하는 영화인데 그 영화 저도 봤는데 잘 만든 영화예요. 그런데 극장에 왔다가 금방 없어지는 바람에 잘 만든 영화를 국민들이 볼 시간이 없었다 해서 그때 이런 식으로 스크린 독점을 하면 되느냐라는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는 미국 영화와 한국 영화가 스크린 쿼터를 가지고 싸웠는데요. 이제는 한국 영화가 한마디로 대형이 투자 배급사, 영화 제작, 영화관 보유사에서 이 한국 영화 하나를 자기들이 돈 좀 대고 또 돈을 끌고 와가 사실상으로 거기에 영화 제작사는 따로 있지만은 이 영화 전체를 관장하는 것은 CJ라는 그대 영화 기업이죠. 롯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영화 하나를 제작하면 여기에 기본적으로 한 200억, 300억을 갖다 붓습니다. 그래가 영화 제작하면 이거 실패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영화 체인뿐만 아니라 자기들 영화가 또 이렇게 배급을 하니 다른 극장들도 말을 좀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 영화에다가 이거 몇백억 들어갔으니까 다 좀 며칠간 일주일쯤은 깔아라 이래버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70%만 들어도 100만 명인데 일주일만 까면 700만 영화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허접한 영화라도 극장을 다 장악해가 다른 영화를 못 보게 하고 이 영화만 하루 종일 극장이 요즘 뭐 멀티플렉스에서 한 7개, 8개 있는데 이 영화만 한 5-6개 틀어버리면 저절로 1000만 영화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한마디로 자신들이 밀어주고 투자한 영화는 1000만 영화 만들어버리고 또 남들이 애써 몇 년간에 걸쳐서 돈 기껏 이렇게 해서 20-30억, 뭐 한 5억 해서 영화 만든 작지만 좋은 영화는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영화계는 이제는 미국의 영화 자본과 한국 영화인의 싸움, 과거 스크린 커터 싸움이 이제는 한국의 이런 거대 자본과 그 자본에 의해서 투자를 받은 영화와 작은 영화들 간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운철 감독이니 민병훈 감독이니 작은 영화만 좋은 영화만 평생 만들어 오던 사람들이 이거는 해도 너무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독과점을 넘어서 광기라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유성환 감독 자신도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10몇 년을 작은 영화만 제작해 오다가 이제 자기 히트 감독이 되어서 블록버스터 영화를 제작을 했다고 나머지 한국 영화를 썰어버리고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요, 국민의 영화 선택권은 제한이 되고 있어요. 과거보다 우리 때만 해도 영화를 보려면 개봉관이 서울 시내에 뭐 한 20개, 그럼 그 개봉관 말고는 또 재개봉관 가서 봐야 되고, 그래서 가면 영화 극장에 한 개씩 들었습니다. 이제는 멀티플렉스라 해가지고 선택이 다양해졌다고요. 극장 한 군데에 영화가 최소한 5개부터 많게는 10-30개까지 터니까 그러면 가면 어느 영화를 골라볼 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사실은 가보면 거의 뭐 한두 가지 영화만 집중적으로 다 틀어제끼도록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 관객이 영화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영화 거대 자본이 영화를 선택을 하도록 강요하고 미디어까지 장악해갖고 홍보해주고 이 뭐 네이버 별점이니 다음 별점이니 이런 별점 좀 작업해주고 하면 그야말로 1000만 영화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 속에서 역사도 우리가 왜곡을 하고 정말 군함도 뼈아픈 역사지요. 그러면 리얼하게 다큐에 가깝게 있는 역사를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덕혜옹주 영화도
덕혜옹주는 한마디로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은 일제에 협조를 해서 끌려가서 협조해서 거기에 스시마 섬에 이 저 뭡니까 이 뭐 지역 영주하고 결혼해서 살았던 사람이고 불행하게 죽어갔죠. 근데 이 덕혜옹주를 마치 독립운동을 한 사람처럼 묘사를 하지 않으나 군함도에 갇혀있는 광부들이 구하러 온 광복군 OSOS 대원하고 합쳐가지고 일본군과 액션을 벌여서 무슨 탈출을 하는 이런 식으로 그냥 역사를 완전히 우리 스스로가 왜곡하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영화에 보는 사실을 전부 진짜라고 착각을 하고 삽니다. 그러면서 이 돈을 300억 들여가지고 자신이 있었겠지요. 한 열흘만 틀어져 끼면 1000만 명이다. 하루에 100만 명이니까 자기들이 확보한 상년간에 열흘을 안 버티겠냐. 이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는 그 리얼이라는 영화에 중국의 무슨 히트친 이 김수현이라는 사람이 자기 형님을 영화 감독으로 떡 앉혀가 교체해가 돈을 갖다가 중국에서 끌어오고 해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스토리가 연결이 안 되면서 영화가 아니라 무슨 뭐 뮤직비디오였다라는 비판 그러면서 자극적인 장면만 중간중간에 넣고 그래서 욕을 바가지로 먹고 간판을 내렸는데요. 이번에도 아마 지금 국민들의 저항이 만만찮게 나오면서 이런 쓰레기 영화를 가지고 천만 영화로 밀려고 지금 하느냐. 아마 한국 영화 역대 관객 신기록을 경신하겠다고 이 영화가 작전을 펴고 있는데 오늘 곳곳의 신문들도 너무하다 싶으니까 스크린을 장악해서 싹쓸이해서 지금 또 장난을 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송중기라는 한류 스타 얼마 전에 또 송혜교하고 결혼한다 해가지고 화제가 되고 어제는 그제는 JTBC에 또 나와가지고 인터뷰까지도 했대요. 영화 홍보하러 나왔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 스스로 역사를 왜곡하고 액션으로 만들면서 신파 국뽕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중국에 수출하고 어떻게 하면요 나중에 우리가 우리 얼굴에 침 뱉는 부분입니다. 서양 영화도 이런 역사 왜곡이 있지만은 그래도 너무 다큐로 하면 스토리가 재미없기 때문에 인물 한 명이 좀 더 들어갔다라든지 안 그러면 뭐 연애나 이런 에피소드를 조금 넣는다든지 액션이 조금 약한 거를 과장되게 좀 액션을 넣는다라는 거지 근본적으로 있었던 사실관계를 완전히 왜곡시킨 이런 판타지 영화를 만드는 적은 없는데 이것은 역사를 왜곡해도 어마어마하게 왜곡해서 판타지 영화를 만드는 겁니다. 군함도에서 강제징용에 시달리다가 이렇게 쓰러져간 그런 어떤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어떤 애도를 아주 서늘하게 드라이하게 진실로 담아야지 완전히 블록바스터 액션 영화를 만들어서 구출하러 온 독립군과 총격전을 벌이고 촛불 시위를 하고 참 정말 부끄럽습니다. 정말 한국 영화요. 저는 한국 영화판이 뒤집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던 한국 영화의 제작 현장에서 배우는 신매덕 갖고 가고 감독도 크게 들고 가는데 거기에 한마디로 일을 했던 단역이나 스태프들은 체제 승계비도 못 미치는 부분에 이렇게 월급을 받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데요. 이번에 군함도가 이 단역이나 스텝에 대한 열악한 처우 시비에 이어서 스크린 쿼터 싹쓸이 역사 왜곡 논쟁까지 이렇게 일으킨 것은 매우 잘된 일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한국 영화에서 네이버의 별점 테러의 정점은요. 이 영화 클레멘타인이라는 영화입니다. 이동준이라고 태권도 하는 사람이 미국의 그 액션 배우 스티븐 시가를 불러가지고 블랙바스터 인양 했는데 영화가 아주 본 사람들은 기가 차서요. 그래서 나만 당할 수 없다고 한국 영화 역대 최고의 거대 명작이다 해가지고 10점을 일불로 줬습니다. 그래가 그 영화 평점이 지금 9.3이에요 오늘. 그래서 그것만 보고 순진한 사람들이 영화 보다가 지금 어디 IPTV나 이런 데 가서 보다가 다 보고 나면 나도 쏘갔다 해가지고 또 10점을 주고 하는 그런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 군함도에 지금 별점 테러가 가해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CJ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CJ가 광해를 만들었다가 또 정권 바뀌니까 맹량과 또 이 국제시장을 만들었다가 또 정권 바뀌니까
반일을 좋아하는 정권에 맞게 군함도를 또 대거 투입해가지고 코드를 맞춰주면서 위안부 문제 등을 자극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번에는 감이 좀 틀려가 1000만 관객은 돌파할지 몰라도 송중기는 송중기대로 망신당하고 CJ는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여기에 보니까 좌우가 없어요. 거의 좌우 합작으로 이거는 쓰레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주를 너무 피우면요 당하는 법입니다. 한국 영화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제 스크린에요 한 영화를 몇 개 이상은 틀지 못하도록 이제는 또 다른 스크린 쿼트를 한국 영화를 대상으로 해서 거대 자본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법을 만들어서 작은 영화들도 보호해야 된다고 봅니다. 돈 없는 사람이요 10억 20억 주변에 진짜 모든 사람한테 돈 다 땡기고 정부 지원 좀 받고 해가지고 2년 3년씩 가서 영화 극장에 걸어놓으면요 한 하루 이틀 상영하다가 그것도 매해 안 틉니다. 교차 상영이라고 해가지고요 아침에 점심때 저녁에 다른 영화 다 틉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외국 영화 좋은 게 있다가 보러 가려면 한 이틀 있으면 사라져 봅니다. 밤에 뭐 12시에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한국 영화를 영화 극장을 끌고 가면요 전 국민을 우민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스크린 쿼트제를 다시 도입해서 한 영화가 전체 상영관의 15% 이상을 상영하면 안 된다. 이렇게 법제화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영화는 군함도의 3분의 2쯤 되는 크기에 66,000평방미터의 세트장을 만들어서 실제로 영화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아마 한국 영화 중에 이렇게 돈이 많이 투자되어서 들어간 영화가 없을 거예요. 반일 영화고 한일 영화다 보니까 이 영화에 중국 자본이 상당히 투입되어 있다. 그래서 한류 스타 송중기가 들어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영화는 송중기를 비롯해서 이 영화의 송중기는 미국의 이 첩보부대 OS에서의 그 광복군에서 파견된 요원으로 잘 아시다시피 군함도라는 것은 일본이 일제시대의 작은 섬에 그 지하에 어마어마한 석탄이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 징용을 강제 징용을 해가서 그 노동자들을 이 석탄을 캐게 하면서 열악한 처우를 해서 100여 명 이상이 죽었다. 이런 영화였죠. 그런데 사실 2015년에 일본이 이 섬을 작은 섬의 하나의 도시가 서 있는 매우 기괴한 모습을 일본의 산업화 시대의 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관철시키면서 섬이 관광지가 되다시피 하면서 이 섬이 유명해지고 한국 내에는 어떻게 자신들의 강제징용이라는 한국인에 대한 학대와 차별 이런 혹사를 시킨 이런 부분들을 문화유산으로 지적할 수 있냐 해서 우리는 반대를 해왔죠. 얼마 전에 우리가 이 일과 관련해서 또 망신을 한번 당했는데요. 독도 문제에 앞장을 서서 뭐 이 미국에 광고를 내고 하던 서경덕 교수라고 성신여대 교수가 있었죠. 자, 이분이 이런데 앞장서는 건 좋은데 일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전에도 구설수가 좀 있었는데요. 타임스퀘어에 군함도 광부를 이렇게 애국심에 호소한다 해서 영화를 애국심으로 볼 거냐. 우리도 미국 같은 이런 거대한 컬러 그래픽 영화를 만들 수 있다 해서 비판 논쟁이 되었는데요. 애국 마케팅을 한다. 국뽕 영화다. 신파 영화다. 이럽니다. 국뽕하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고 좀 있다가 당시 CJ가 고생을 좀 할 때 CJ의 간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지요. 너네들은 왜 좌파 성향의 영화들만 지난 2012년 대선 말기에 제작을 해서 그렇게 시끄러웠냐.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는 말은 꼭 그런 건 아닌데 광해라는 영화 개봉 시기가 그렇게 대선 시기와 맞물리고 대선 후보들이 보게 되면서 자신들이 오해를 받아서 그렇게 됐다. 그러면서 저하고 만났던 그 사람은 물러나라 해가지고 그 며칠 뒤에 물러나더만요.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제 보수 정권에 맞는 컬러의 영화를 제작하고 있다면서 그때 명량하고 국제시장을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듣고 좀 기가 찼는데, 아니 영화는 예술이라서 보수고 진보고 관계없이 영화의 정치 색채는요 과도하게 넣을 게 아니라 그냥 상식적 수준에서 넣어야 되는 거고, 어떻게 영화 제작이나 영화의 컬러를 정권이 바뀌는 데 따라 그렇게 그때 다르게 정치에 이용하면 되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말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컬러를 맞추던 CJ에서 이번에는 또 정권이 또 넘어가니까 이제 뭡니까, 요즘 제작되는 영화들 보면 무슨 택시 운전사, 모범 시민부터 해서 과거의 그 어떤 유신 시대, 군사 독재 시대에 대한 비판을 영화에서 담고 있는 영화들이 많은데요. 이 영화도 결국은 지금 자, 그래서 CJ가 투자 배급을 맡은 영화에 CJ CGV에서 거의 대부분의 스크린을, 972개의 스크린을 이 영화에만 밀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역대 상영된 영화 중에서 2000개를 넘는 스크린에 상영한 영화가 하나도 없었는데요. 정말 대단한 밀어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날 2168개 스크린에서 하루 종일 상영한 횟수까지 합치면 9700회를 했다는 겁니다. 꽉 찼다 하면 176만 명이고 70%만 들어갔다 해도 100만 명이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덩케르크를 비롯해서 다른 괜찮은 영화를 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죄다 하루 종일 상영관은 1관부터 요즘 8관, 7관, 11관 이렇지 않습니까? 한두 개 관에 서로 작은 영화들을 교차 상영하거나 이 한 개 영화만 상영하고 나머지는 극장에 가면 즉시 기다리지 않고 볼 수 있는 영화는 군함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과거 류승환 감독이 독립영화부터 시작을 해서 항상 아웃사이더 영화들을 제작해 오다가 이제 몇 년 전에 부당거래부터 시작을 해서 그야말로 블록버스터 감독이 되었고, 얼마 전에 베테랑이라는 영화로 1300만 명을 동원한 흥행감독이 되었는데요. 자, 과거 유승환 감독이 본인이 한마디로 저예산 영화를 제작을 할 때 한국 영화계가 이런 식으로 영화 싹쓸이 몰아주기를 해서는 희망이 있겠는가 했는데, 이제 본인이 그런 형태의 한마디로 수혜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화가 지금 과연 잘 만든 영화냐? 자, 광고를 냈는데 타임스퀘어에 있는 이 이 광고판에 여기에 15초짜리 영상이 올랐는데, 거기에 군함도 광부라고 소개된 사람이 한국의 강제징용자가 아니라 일본인 사진을 잘못 썼어요. 사과를 하고 망신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자, 어떻거나 이 영화는 이 이틀간 상영 횟수에서 전체 이 상영관이 18,440개인데 한국 영화에 1174개, 55.2%의 점유율을 이렇게 했습니다. 스크린 점유율을요. 자, 그러면서 이 영화가 지금 다른 영화들을 죽이는 역할을 한국의 재벌 엔터테인먼트가 투자하고 영화 체인을 갖고 있는 이런 배급사가 하게 되면서 이틀 만에 155명의 역대 이 오프닝 기록 중에서 최고를 기록했는데, 그 배경에는 CJ가 자신의 이 배급을 맡으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극장에 죄다 군함도만 틀고, 또 CJ뿐만 아니라 한국의 3대 극장이 메가박스, 롯데앤시네마 이 세 개지 않습니까? 이 세 개의 협조를 구해서 이 세 개가 이걸 다 틀어 제끼니까 최대의 관객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영화가 잘 만들었느냐? 그런데 지금 영화 네이버에서는 별점 테러를 당해가지고 4.9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점 만점이에요. 저도 이 영화가 그 정도는 더 될 거다 하지만은 한 6점대 영화밖에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를 보고 온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들이 완전히 그 애국심 마케팅, 과거에 심형래가 더워를 만들어서 1000만 영화를 한다 할 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에 만나는 컬처팝. 오늘은 그 군함도가 전체 영화 스크린을 독점하고 있다. 그래서 첫날 97만 명, 이튿날 이제 58만 명 해서 상영 이틀 만에 155만 명이 봤다. 그러는데요. 이 영화가 CJ가 투자하고 배급을 합니다. 그런데 제작비가 순 제작비가 220억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여기에 영화 홍보비가 한 80억이면 전체 영화 한마디로 제작비는 30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900만 명 이상이 봐야 이 영화가 손익분기점이 될 거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지금 커다란 비판에 사로잡혀 있는데요. 독립영화를 제작해온 민병훈이라는 감독, 이 감독이 제대로 미쳤다. 군함도 스크린 수가 첫날 2168개다 라고 페이스북에 이야기를 하면서 대한민국 전체 영화관 스크린 수가 2500개다라는 겁니다.